물론입니다. 요청하신 조건을 철저히 반영하여 원문을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로 깊이 있고 감성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작성된 버전입니다. 당신의 몸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생명을 침식해가는 병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그 병은 눈을 흐리게 만들고 신장을 무너뜨리며 다리의 감각을 조금씩 앗아갑니다. 바로 당뇨병입니다. 저는 김종혁이라 합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로서 지난 4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직접 진료해왔고 그 시간 동안 수많은 고통의 얼굴들을 마주했습니다. 기억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올해로 78세가 된 할머니셨죠. 평생 드셔왔던 음식들이 결국엔 다리를 지탱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리 절단이라는 절망적인 결정을 내려야 했고 그것은 그분 인생의 한 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73세 남성 환자였는데 망막이 손상돼 시력의 일부를 잃고 말았습니다. 삶의 색이 흐려진 거죠. 가슴이 미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더 슬픈 건 이 모든 고통이 단지 식사 습관 하나만 바꿨더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 당신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는 잘못된 식사 습관들을 낱낱이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뇨를 예방하고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길을 찾게 되실 겁니다. 실질적인 식이요법의 실마리를 드릴 테니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지난 40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며 직접 확인한 60대 이상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식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혈당 지수의 음식만을 반복해서 먹는 습관입니다. 당뇨의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흰쌀밥이나 국수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혈당 지수가 매우 높은 이 음식들은 제 진료실을 찾는 고령 환자들이 가장 자주 섭취하는 식단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흰쌀밥의 혈당 지수는 무려 89, 국수나 밀가루 제품은 평균 82에 이릅니다. 혈당 지수라는 건 음식이 섭취된 후 혈당을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크게 올리는지를 수치로 표현한 지표입니다. 포도당이 기준점인 100이라면 나머지 음식은 그 상대적 수치로 계산되죠. 55 이하면 낮은 지수, 56에서 69는 중간, 70 이상이면 높은 수준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고혈당 지수 식품이 체내로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며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이 현상이 수년, 수십 년 반복되면 결국 췌장이 지쳐버리고 인슐린 분비 능력도 뚝 떨어집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나이가 들면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대와 60대를 비교했을 때 60대의 인슐린 분비량은 44-5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미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계속 섭취하면 당뇨 조절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67세 방영호 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분은 평생 100ml 식단으로 살아오셨습니다. 하루 3끼 꼬박꼬박 하얀 밥 한 공기씩 드셨죠.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당화 혈색소 수치는 무려 10.2%였습니다. 당뇨 전 단계 기준이 5.7% 이하인 것을 생각하면 매우 심각한 수치였죠. 하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고통은 되돌릴 수 없는 게 아니라 식사 습관 하나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필요하시면 다음 부분도 계속해서 제작성해 드릴게요. 계속 진행할까요? 물론입니다. 아래는 원문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감정과 깊이를 더해 확장하고 재창작한 버전입니다. 요청하신 모든 조건에 따라 대사는 원형의 의미를 살리면서도 더욱 풍부하게 조정했습니다. 때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데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식탁 위에 선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박 씨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분은 오랜 시간 동안 당뇨와 씨름해 오셨지만 단 하나, 식단을 새롭게 구성한 것만으로도 불과 반년 만에 당화 혈소 수치를 7.1%까지 낮추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약도 바꾸지 않았고 운동량을 극적으로 늘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먹는 것, 그 중심을 바꾼 결과였죠. 제가 수많은 환자들에게 권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혈당 지수가 55 이하인 통곡물을 식단의 중심에 놓는 것. 현미, 귀리, 보리 같은 곡물들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자연의 성물입니다. 이 곡물들은 껍질을 벗기지 않아 풍부한 섬유질과 영양소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죠. 구체적인 식사 구성 예시로는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현미와 백미를 반반 섞은 찹국밥에 찐 고구마 한 조각, 그리고 단백질을 책임지는 달걀 하나를 함께 곁들이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통곡물의 식이섬유는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해주고 혈당의 상승을 천천히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곡물들에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단순한 혈당 조절을 넘어 면역력 강화에도 이롭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통곡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우리 몸속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개선된다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건강한 장내 미생물이 혈당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저의 진료실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평소 흰쌀밥만 드시던 분들이 이를 현미로 바꾼 뒤 평균 당화혈색소가 무려 1.7%나 감소한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약 없이도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건 식습관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녔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음에 이야기할 두 번째 습관은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아무런 경계 없이 반복하는 치명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은 바로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자주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유자차는 감기 예방에 좋다잖아. 식혜는 소화에 도움되지 않아? 수정과는 명절에 꼭 마셔야 제맛이지. 네,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이런 음료들은 어르신들 사이에서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한의학에서도 이 음료들이 효능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간과된 아주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음료들에는 당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유자차 한 잔 속에는 무려 20g에서 30g의 당이 들어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당류 섭취량이 25g 미만인 걸 고려하면 유자차 한 잔만 마셔도 하루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는 셈입니다. 식혜 한 컵엔 약 27g의 당이, 수정과와 꿀물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양의 당류를 품고 있습니다. 이런 음료들이 전통과 정성의 상징이었던 만큼 마시면서 경계심 없이 몸에 좋다고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 몸 안의 염증 반응을 자극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노년층 당뇨 환자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몸은 어느 정도의 감당할 여력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의 민감도가 떨어지고 당을 처리하는 능력 역시 현저히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이런 설탕이 음료 형태로 섭취되면 고형 음식보다 훨씬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순식간에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71세 이정숙 씨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빈속에 따뜻한 꿀물을 드시는 습관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오후에는 향긋한 유자차를 꼭 한 잔씩 챙기셨죠. 다음 부분도 원하시면 이어서 제작성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문단으로 계속 진행할까요? 이정숙 씨는 매일 아침을 꿀물로 시작하고 오후엔 유자차 한 잔으로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오랫동안 몸에 좋다고 믿어왔기에
당뇨 진단 이후에도 그 습관을 바꾸지 않으셨죠.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는 혈당 수치가 말해주었습니다. 이정숙 씨가 유자차 한 잔을 마신 후 단 2시간 만에 혈당은 240mg/dl까지 치솟았습니다. 정상적인 식후 혈당의 상한선이 140mg/dl 이하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명백히 위험 수위였습니다. 그 상태가 반복되면 어떨까요? 식후 혈당이 안정되지 못하고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서 결국 몸 안 깊은 곳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혈관은 서서히 손상되고 말초신경은 제 기능을 잃으며 신장은 점차 제 역할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미국 당뇨병학회의 연구는 이를 수치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가 단 하루에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이 무려 16%나 증가한다는 사실. 이 수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당이 든 음료 대신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제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환자들에게 권하는 대안은 명확합니다. 무가당 생강차, 보리차, 그리고 허브차입니다. 특히 생강차는 혈액의 순환을 도와주고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당뇨 환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계피차는 인슐린의 민감도를 향상시켜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단맛이 그립다면 꿀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티스푼으로 한 스푼, 약 5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현명한 선택 하나가 건강한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식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식으로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인절미, 바나나, 포도 같은 음식들이 대표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떡이나 과일 또는 시중에서 파는 과자류를 가볍게 간식으로 즐기곤 합니다. 특히 과일은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강해 당뇨를 앓고 있음에도 제한 없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이 좋다는 간식들이 오히려 혈당 관리에 가장 큰 방해물이 됩니다. 바나나와 포도는 섬유질과 비타민 등 유익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분 함량이 높아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바나나의 혈당 지수는 61로 중간 수준이지만 그 안에 함유된 포도당과 과당의 양은 상당히 높습니다. 포도는 그보다 낮은 59지만 단 몇 달만으로도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떡류는 더 심각합니다. 가래떡의 혈당 지수는 85, 인절미는 무려 93에 이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혈당 폭탄이라 불릴 만한 수치입니다. 게다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자류는 대부분 혈당 지수가 70 이상이며 여기에 트랜스 지방까지 포함되어 있어 당뇨뿐 아니라 심혈관계 건강에도 위협이 됩니다. 더 우려스러운 사실은 이런 고혈당 간식들이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단맛은 잠시 포근함을 주지만 금세 허기가 밀려오고 반면 혈당은 몇 시간 동안 높은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60대 이상의 당뇨 환자들에게 이 같은 간식은 더욱 위험합니다.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줄고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 약해지면서 혈당을 안정화시키는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혈당 모니터링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당뇨 환자가 고혈당 간식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평균 140mg/dl 이상까지 상승하고 이 수치는 무려 3시간에서 4시간 이상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간식 한 조각, 과일 몇 달이 평범한 하루를 만성적인 고혈당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고혈당 상태는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파괴를 일으킵니다. 혈관 내 피세포는 산화 스트레스로 손상되고 혈관은 본래의 유연함을 잃어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마치 시간에 쫓겨 무너져가는 성벽처럼 말이죠. 제 환자였던 70세 박수림 씨의 이야기는 그런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과일은 몸에 좋잖아요. 자연에서 온 음식인데. 그녀는 그런 믿음 하나로 매일 포도와 바나나를 간식으로 즐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결과적으로 그녀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계속되는 혈당의 급상승은 망막을 점차 손상시켰고 결국 시력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첫 진료 당시 그녀의 당화혈색소는 9.8%에 이르렀고 간식을 섭취한 뒤 식후 혈당은 늘 200mg/D를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선택한 접근법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것이었습니다. 저혈당, 고단백의 간식, 바로 그것이 열쇠였습니다. 삶은 달걀은 거의 혈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풍부한 단백질을 제공하는 이상적인 간식입니다. 거기에 아몬드, 호두, 땅콩과 같은 저염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공급해 혈당의 안정을 돕습니다. 오이나 당근처럼 아삭한 채소 스틱은 섬유질이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박수림 씨는 과일 간식을 블루베리, 라즈베리와 같은 베리류 소량과 견과류로 대체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는 9.8%에서 8.1%로 눈에 띄게 떨어졌고 망막병증의 진행도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이런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스마트 간식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간식을 드실 땐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반드시 함께 섭취하세요. 삶은 달걀에 아보카도를 곁들이거나 견과류와 치즈를 함께 드시는 식입니다. 둘째, 과일을 먹고 싶다면 식사 직후 소량만 드시는 것이 혈당 조절에 유리합니다. 공복에 먹는 과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셋째, 간식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 습관화된 규칙 속에서 혈당도 안정됩니다. 넷째, 간식을 드신 뒤엔 가벼운 산책을 10분 정도 하세요.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줍니다. 이 원칙을 충실히 따른 환자들은 혈당의 변동폭이 평균 38% 감소했고 체중 또한 서서히 줄어드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간식의 질과 섭취 습관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약물 복용량을 줄이고 합병증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은 결코 과단이 아닙니다. 이제 네 번째로 짚어야 할 위험한 습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국물에 밥을 말아 넘기는 식습관입니다. 국밥, 찌개밥, 설렁탕밥, 뜨끈한 국물에 밥을 말아 한술 한술 떠먹는 이 식사법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하고 정겹죠. 특히 연세 있는 분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처럼 자리한 음식 문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뇨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 따뜻한 한 그릇이 오히려 냉혹한 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 식사 방식은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빠른 섭취로 인해 식후 혈당이 급속도로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밥이 국물에 잠기면서 반쯤 죽처럼 되어버리면 씹는 시간이 거의 필요 없어지죠. 이로 인해 식사는 단시간에 끝나고 소화 속도는 빨라지며 혈당은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는 같은 양의 밥을 반찬과 함께 천천히 씹어 먹었을 때와 국물에 말아 빠르게 먹었을 때의 식후 혈당 상승폭이 평균 52mg/L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국물 자체가 가진 성분입니다. 대부분의 국물 요리는 나트륨이 많고 경우에 따라 기름기도 상당합니다. 이 성분들이 쌓이면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부추기고 결국 당뇨 합병증의 위험까지 배가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고혈압과 심장질환은 조용히 다가와 삶을 위협하는 무서운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를 키우는 건 다름 아닌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떠먹는 국물 한 숟갈일 수 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갈비탕, 설렁탕 같은 음식들은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들 국물 속에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만으로도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74-80%를 섭취하게 되며 설렁탕이나 갈비탕과 같은 고기 육수는 동물성 지방까지 다량 포함하고 있어 혈압과 심혈관 건강에 이중으로 악영향을 미칩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엔 그 위험이 더 큽니다. 이미 일반인보다 심혈관계 질환 발병 가능성이 2~3배, 많게는 4배 가까이 높은 상태에서 이런 고영분, 고지방 국물 섭취를 반복한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미국 심장학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은 심근경색 발생 확률이 일반인의 6배에 달합니다. 이처럼 국물 한 그릇이 심장을 향한 칼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혈당 조절에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음식을 충분히 오래 씹는 것은 단지 소화를 돕는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 인슐린 분비를 유도하고 위장에서 음식이 배출되는 속도를 늦춰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밥을 국물에 말아 한 입에 넘기는 식사는 이러한 생리적인 기능을 무력화시킵니다. 입으로 들어온 음식이 위장으로 너무 빠르게 도달하면서 몸은 반응할 시간을 갖지 못한 채 혈당을 급속도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식사하는 것이 건강에 이로울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씹어 드셔야 합니다. 밥 한 숟갈을 드실 때는 최소 2스푼 이상 꼭꼭 씹어 넘기세요. 식사 시간은 적어도 15분에서 20분 정도는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며 식사하게 되면 뇌는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기계적인 먹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식사에 집중하며 천천히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중심으로 드세요. 찌개나 국을 드실 때는 국물은 2~3 숟가락만 드시고 나머지는 건더기만 건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국물 요리보다는 나물, 생채소 같은 반찬을 더 많이 곁들여 식사하는 것이 혈당과 혈압 조절에 유리합니다. 밥도 국에 말지 말고 반찬과 함께 따로 씹어 드셔야 위장과 혈당 모두가 편안해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씹는 횟수를 늘린 환자들의 경우 식후 인크레틴 수치가 평균 45%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는 단순한 식사법 변화만으로도 인위적인 약물 없이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오래 씹는 행위는 뇌에 이제 충분하다는 포만감을 전달합니다. 이로 인해 소량의 식사로도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루 전체의 칼로리 섭취량이 줄어들며 체중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체중은 당뇨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 중 하나라는 사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5번째 식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야식 혹은 늦은 시간의 저녁 식사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야식은 마치 조용히 퍼지는 독과도 같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에 먹는 음식은 혈당 조절의 흐름을 무너뜨리고 수면 중 인슐린 기능을 약화시키며 몸 전체의 대사 균형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은 다양한 이유로 저녁 식사가 늦어지거나 잠들기 전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간식을 찾곤 합니다. 특히 잠이 오지 않을 때 습관처럼 무언가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섭취하는 음식은 대부분 고탄수화물이나 당분이 높은 음식들입니다. 이는 밤새 혈당을 높인 채로 잠드는 결과를 낳고 아침 공복 혈당까지 상승시키며 전반적인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찾아오는 허기, 가족들과 나누는 웃음 속에서 무심코 손이 가는 간식. 늦은 시간의 평온한 풍경 속엔 어쩌면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당뇨를 앓는 이들에게 이 밤의 습관은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조용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정해진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는 섬세한 기계처럼 작동합니다.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수많은 호르몬과 대사 기능이 생체 시계라는 리듬에 맞춰 조율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인슐린의 민감도는 시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인슐린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간은 오전과 이른 오후입니다. 반대로 해가 진 뒤, 특히 저녁 8시 이후부터는 인슐린의 효율성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실제로 같은 음식을 아침에 먹었을 때보다 저녁 시간대에 섭취했을 때 인슐린의 작용 효과가 30-4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즉, 동일한 칼로리와 성분의 식사를 하더라도 밤에 먹으면 혈당이 더 높고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야식이나 늦은 저녁을 먹고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을 때 발생합니다. 수면 중에는 신체 활동이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혈당을 소모하거나 조절할 기회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높은 혈당이 오랜 시간 동안 혈관을 압박하며 혈관 내 피세포를 손상시키는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듭니다. 또한 이런 야식 습관은 이른바 새벽 현상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새벽 3시에서 8시 사이, 인체는 코르티솔과 성장 호르몬의 작용으로 자연스럽게 혈당을 끌어올립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 변화를 인슐린으로 조절할 수 있지만 당뇨 환자는 그렇지 못하죠. 그 결과 공복 상태로 맞이해야 할 아침이 이미 높은 혈당으로 시작되며 하루 내내 혈당 관리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고령의 당뇨 환자에게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젊은 사람들은 생활 패턴이 일시적으로 흐트러져도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지만 노인의 경우 생체 리듬이 무너지면 원상태로 돌아오는데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늦은 저녁과 야식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회복이 더디고 위험한 건강 위기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들에게 반복해서 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반드시 식사를 마치셔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저녁 식사 시간은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이며 아무리 늦어도 밤 8시 이후엔 물 이외의 음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 한 가지만 철저히 지켜도 아침 혈당은 훨씬 안정된 상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저녁 식사는 단백질 중심으로 가볍게 구성하세요. 속을 편안하게 만들면서도 혈당을 자극하지 않는 식단이 중요합니다. 생선, 두부, 닭가슴살과 같이 소화가 잘 되면서 포만감을 주는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구성하고 국물이나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도록 하세요. 셋째, 야식이 당길 때를 위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밤에 허기가 밀려올 때 무언가를 찾기보다 먼저 따뜻한 물이나 무가당 차 한 잔으로 속을 달래보세요. 허브차 한 잔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수면을 유도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거기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더하면 불면증을 완화하고 간식 없이도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이러한 식사 시간 조정만으로도 체중 감소라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신체는 정해진 리듬에 따라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우리가 그 흐름에 맞춰 식사와 수면을 조절할 때 별다른 노력 없이도 체중과 혈당이 서서히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시간 차이, 한 끼의 선택이 결국 인생의 건강 곡선을 바꾸는 커다란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실천한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변화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평균 2-3kg의 체중 감소는 체중 감량이 꼭 필요한 과체중 당뇨 환자들에게 있어 단순한 수치 이상의 희망이자 삶의 질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간헐적 단식의 원리를 응용해 저녁 7시 이후엔 음식을 삼가는 방식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간단한 시간 조절만으로도 인슐린 민감도가 평균 28%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는 우리가 식사 타이밍 하나만 바꿔도
몸의 대사작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60대 이상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5가지 해로운 식습관들은 단순히 혈당만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쌓이면 당뇨 합병증으로 이어지고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천 가능한 식이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입니다.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첫째, 접시 분할 식사법을 실천하세요. 식사 접시를 시각적으로 3등분해 보세요. 절반은 채소와 해조류로 채우고 4분의 1은 단백질 식품, 나머지 4분의 1은 복합 탄수화물 또는 수분이 많은 음식으로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식단을 구성하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일 수 있으며 영양의 균형도 훨씬 잘 맞춰집니다. 둘째,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도록 식사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할 땐 먼저 채소와 단백질을 섭취하고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드세요. 이 순서 하나만으로도 혈당 상승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만으로 식후 혈당이 약 30%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식후에는 꼭 10분 정도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짧은 걷기만으로도 근육이 포도당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하게 되어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 일부는 식후 10분 걷기만으로 혈당이 평균 20-30mg/1리까지 떨어지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넷째, 식단의 주축을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들로 구성하세요. 현미, 기리, 다채로운 채소들, 그리고 저당 과일은 혈당 지수 55 이하의 식품으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식품 위주의 식단은 하루 전반적인 혈당 변동성을 줄이고 당뇨 관리에 훨씬 유리한 환경을 만듭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 섭취를 잊지 마세요. 몸이 탈수 상태에 빠지면 혈당은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이 함유된 음료는 피하고 순수한 물이나 무가당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식사 타이밍이 들쑥날쑥하면 인슐린 분비도 불안정해져 혈당 관리가 어렵습니다. 매일 3끼를 일정한 시간에 드시고 필요에 따라 1러 2회의 건강한 간식을 계획해 혈당이 급락하거나 급등하지 않도록 조절하세요. 이 원칙들을 성실히 실천한 환자들은 대부분 3-6개월 이내에 확실한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체중이 서서히 줄어들며 약물 의존도 역시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뇨 합병증 발생률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위험한 식습관들은 사실 일상에서 누구나 바꿀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실천해 옮기신다면 여러분의 혈당은 분명 놀랍도록 개선될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걸음걸이 하나에서 시간 하나를 지키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